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이전 영상에서 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86,400초의 시간을 봤는데 그 시간을 하루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없어지는 시간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수많은 책들에서 하나같이 시간 관리와 목표 관리를 중요하게 꼽고 있는데요. 목표 관리에 대해서 그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00권 막 읽고 싶어 해. 한 권을 제대로 읽는 것보다 100권을 다독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는요, 그냥 급하게 내가 많이 읽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의해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읽는다면 한 권을 읽어도 100권의 다독보다 효과적인 독서 방법이라고 합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고 하는데요. 핵심 주제와 주요 내용을 파악해서 그걸 자신의 어떤 지식과 연결시켜서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목차와 제목을 훑어보래요. 그리고 내용을 유추를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목차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본문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책을 읽은 후에 무엇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서 실행할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즉, 독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행이라는 거죠. 실행. 그러면 이게 책을 100% 읽는 것보다 내 삶의 10%만이라도 쭉 뽑아서 적용을 시킨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인 거죠. 강리치도 늘 밤에 늦게 생활을 해요. 남편하고 식당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거의 11시, 12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들어와서 또 이것저것 좀 밤에 건강하려면 먹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가 이렇게 먹고 싶잖아요. 그럼 좀 먹고 또 잠자고 하다 보면 뭐 2시가 훌쩍 지나가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사실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좀 여유를 줬죠. 그렇지만 제가 시간 관리하는 법을 또 배우고 또 다시 저한테 딱 스위치를 ON을 시킨 거예요. 그럼 내가 잠들어 있는 시간, 내 죽은 시간이 언제지? 그래, 아침 시간이야. 그래서 아침 시간에 제가 목하고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스트레칭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제가 거의 1시간, 뭐 짧게는 10분 영상이 있더라고요. 짧게는 10분, 좀 많게는 1시간,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해서 제 몸을 활력을 주는 것들로 아침 시간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제가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삶의 10%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을 다 읽은 것보다 낫다고 하니까 저는 바로 독서하고 실행하고 하는 것들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독서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을 거를 얻는 거잖아요. 내가 이 독서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지 그 목표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내가 실행할 수 있는 10%를 뽑아내는 것도 훨씬 빠를 것 같아요. 네, 방향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복잡한 현실에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인간관계에서도 힘들어, 내가 일적인 부분에서도 힘들어,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건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찾고 싶어. 그러면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책을 선택하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책을 읽어서 반면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무슨 이야기냐면 이 독서를 통해서 다 내가 얻는 것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읽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읽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독서는 궁극적인 목표가 실행에 있는데 그걸 읽는 자의 몫으로 변화가 되는지 변화가 되지 않는지는 읽는 자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표가 없는 인생은요, 원형 방향과 같다고 합니다. 업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빨리 도달하는데 목적을 둬. 빠른 승진, 빠른 업무, 그리고 빠른 관계 맺기, 빠른 독서,
빠르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빠르게 도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도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지금 제가 시간 관리에 대한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패러다임과 요즘 지금 현재의 패러다임은 사뭇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속도 중심이었어요. 근데 현재는요, 방향이 중심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방향이 우선이고 속도는 그 다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똑같죠. 방향은 효과적인 부분에서 어떤 방향을 내가 딱 목표를 정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빠르게 갈 필요도 없고, 내가 알면서 가거나 아니면 빠르게 가도 상관이 없고, 하지만 과거에는 효율적인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이 1시간 동안 내가 아주 최대의 효율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빠르게 서둘렀다는 거죠. 그게 속도라는 거예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빠르게 다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고 내가 효과를 내고, 그럼 내가 여기에서 100% 다 읽지 않아도 돼.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것만 뽑아서 내 삶에 적용하면 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에 리더들이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탁 올라왔더니, 급하게 서둘러서 올라왔더니 이 산이 아닌가벼 하면서 내려와서 다시 다른 산으로 올라가서 또 이 산도 아닌가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아무튼 산의 어떤 그 팀의 방향을 잡고 가는 거는 거기서 리더의 역할인데, 그 리더가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는지에 따라서 그 팀의 성패가 좌지우지가 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게 선장의 역할인 거죠. 한 배가 출발할 때 방향을 딱, 노선을 딱 잡아. 그럼 우리가 부산에서 일본을 가. 그럼 여기에서 배를 타고 우린 그 승객이 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방향을 잡고 가는 게 누구예요? 선장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선장이 일본을 가야 되는데 저쪽 어디 미국을 잡고 가.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다. 일본은 금방 도착할 줄 알았는데 왜 몇 날 며칠이고 종착지가 나오지 않지? 그게 선장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은 망망대해에 빠져서 언제 가지? 다시 돌아가려면 어떡하지? 시리에 빠진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빨리 가려고 이 노선을 잘못 잡는 것보다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책에는요, 나침판을 달아서 우리가 방향이 분명한 독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자랑도 아니고, 또 자신의 삶의 변화를 못 시키는 사람도 많아요. 책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거는 지갑에는 땡전 한 푼 없는 명품 가방을 들었다고 과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표가 있는 독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더워요. 밖에 비가 왔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서재에 선풍기를, 소리가 시끄러서 안 틀어놓는데 선풍기를 들고 왔어요. 너무 더워서 방송을 할 수가 없어. 암에 걸린 환자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암으로 발전되기 전에 발견을 해서 수술을 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암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보시기도 하고, 또 만약에 암에 걸렸다면 엄청나게 괴로워요. 가족도 괴롭고 본인 스스로가 괴롭죠. 네. 자, 근데요, 요즘은 치료법이 많이 좋아졌고 다고는 하지만 암은 여전히 무서운 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신적인 암도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암이 걸린 사람들은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 그러면 현장에 목표가 없어. 그리고 그런 경우에 정신적인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육체적인 암보다 정신적인 암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병에 걸린 사람보다 정신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 있죠. 요즘은 그 현대병이라고 해서 정신병이 우울증, 더 무서운 병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요, 독특한 낙제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0명의 학생이 낙제를 했는데 그중 9명이 한국 학생이었대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인데 우리나라 명문 고등학교에서 1%에 들 정도로 난다긴다 하는 수재들이 가는, 그리고 그래도 입학하기 어려운 데가 하버드 되잖아요. 근데 낙제생이 90%가 우리나라 학생이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비율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교수들이 9명의 학생들과 면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공통점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뭐 향수병도 아니었고 인종차별 같은 것도 아니었대요. 자, 9명의 학생들은요, 인생의 중장기 목표가 없었대요. 그때까지 인생의 목표는 어디야? 하버드대에 입학이었던 거죠. 하버드대 입학, 하버드대 합격, 이거. 근데 하버드대에 딱 합격을 딱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목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표가 없어졌기 때문에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하버드에 딱 합격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목표는 사라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제생의 비율이 한국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중장기 목표가 없었던데 낙제생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에는 중장기 목표가 있으신가요? 내가 요거 하나 성공, 요거 하나 성공,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 회의감이 느껴졌던 경험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그만큼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나침판이 있는 방향을 잡고 가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그룹을 딱 살펴보면은요, 성공한 사람들은 3%에 불과하대요. 3%에 불과하는데 전문가들이 이 3%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대요. 자, 예일대학교의 졸업생들이 20년 후를 살펴본 결과 졸업생들의 3%만 리더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 성공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부모의 경제력, 인종, 성별, 다양한 관점에서 차이를 연구를 했고요. 처음에는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해봤는데 그러다가 그 차이점을 마침내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3%는요, 종이 위에 적은 나만의 목표를 갖고 있었대요. 종이 위에 적은 나만의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홍 팀장이 놀라는 거예요. 종이 위에 적은 목표? 고작 종이 위에 적은 목표? 이게 다야? 이렇게. 왜냐하면 상위 3%의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이라면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고, 뭔가 굉장한 지능이 있을 것 같고, 탁월한 안목도 있을 것 같고,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아주 히어로의 특성 능력까지 있을 것 같고, 집안 자체도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금수저 출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딱 한 가지. 종이 위에 적은 목표였다고 합니다. 종이 위에 적은 목표. 그만큼 종이 위에 적은 목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냥 방향성을 잡는다고 생각할 때 종이 위에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적는 것만으로도 목표를 잡고 있는 거야. 내가 오늘 그냥 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 어떤 목표도 없어. 그것보다 내가 오늘 하루 내 목표를 알고 그래, 내 목표는 이거였지. 그럼 내가 그 목표에 갈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이 3%에 속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세상의 리더에 속하는 숫자고, 근데 단지 종이 위에 목표를 쓰면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3%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 할 이유 있어요? 안 할 이유 없죠? 저 맨날 여기다가 써. 여기 포스트잇에다가 맨날 써요. 바람에 날리고. 저는 이렇게 맨날 씁니다.
맨날 이렇게 쓰고, 제가 이 목표를 써놓은 거 다 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고서 쓴 게 뭐였냐면, 내가 이제 이사를 가서 지금 좀 집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담한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아담한 집으로 갔을 때의 이점, 포근함, 그리고 썰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집이 크고 남편과 둘이 살다 보니까 좀 썰렁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정리정돈을 할 때 굳이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그래서 서재는 어떤 서재, 거실, 부엌, 그리고 옷방,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되다가 이 종이의 목표를 쓰면 요 부분을 읽고선 제가 미친 듯이 내 집이 다음에 이사갈 집에 대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서재는 심플하고 도시적으로 좀 깔끔한 모습, 그리고 거실은 아늑하고 카페 분위기를 내고 싶었어요. 침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엌은 약간 크림빛 북유럽풍으로 꾸미고 싶었고, 옷방은 약간 그 의류샵, 편집샵처럼 제가 의류샵을 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딱딱딱 정리를 하고 그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인테리어나 아니면 소품 이런 걸 활용해서 집이 조금 낡아도 되고, 예전엔 저는 집이 새 집이어야 된다고만 생각만 했었거든요. 낡아도 되는데 그 안에 내가 손수 인테리어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살아봐야지 알아. 네. 쓰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방향을 잡아서, 만약에 이사를 갔을 때 내가 이렇게 쓰는 것과 안 쓰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냥 안 쓰는 것은 그냥 어떤 그 구체적으로 하기가 어렵지만, 내가 써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면, 아, 내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지만 쓴 거와 달라요. 그러면 그게 현실화가 돼요. 이게 작게 보면 집에 뭐 이런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거든요. 현실화가 된다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종이 위에 목표를 쓰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굳이 이것을 배울 필요는 없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타고난 사람들이 3%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재능만으로 3%에 들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스티브 잡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파양이 되었을 때 그의 생모와 양부모는 그가 나중에 애플, 그 대제국을 이끌 것이라고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도 갓 태어났을 때 평범한 아이였을 거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배고프면 응애 울고, 또 누군가 똥 싼 기저귀를 갈아줘야 했고, 또 졸리우면 잠을 자는 일을 하루 종일 반복했을 거예요. 출발점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열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3%가 아니라 심지어 세계 0.1%가 되었어요. 그게 목표를 종이 위에 쓴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 목표를 종이 위에 한번 써보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처음에 잘 쉽지 않아. 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내가 이사를 가서 꾸미고 싶은 집의 이런 어떤 그 모습이 지금 처음으로 구체화가 된 거예요. 이건 뭘까요? 제가 다른 걸로 연습되고 써보고 이미지화 띄우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확장이 된 거죠. 그만큼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알려드린 내용들인데요. 종이에 쓰는 이유도 시각적으로 명문화해서 의식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일 테고요. 그럼 어떻게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독서를 통해 목표 관리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독서를 통해 목표 관리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말인데요. 습관화되면 생각하고 고민할 에너지를 덜 뺏긴대요.
이게 습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고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 에너지를 덜 뺏기고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생긴대요. 책도 마찬가지로 습관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완전히 습관이 되기 전에 번번이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일단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을 꾸준히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습관. 그래서 좋은 독서 습관을 계속해서 키울 필요는 있는 거죠. 목표는 스마트하게 세워야 하고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결과 중심적이고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는요, SMART 해서 목표 관리를 5단어로 이루어진 내용들을 첫 자로 따서 하는 거죠. 구체적, 측정 가능, 이제 숫자로 표현된 거,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화시킬 거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거, 그리고 결과 중심적인 거, 기간 설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습관이 된다는 것은 습관이 된 행위 하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일에도 영향을 미쳐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독서를 통해서 시간 관리하는 거, 내 주균 시간을 깨우자 해서 했더니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했더니 내가 평소에 몸이 아파서 하루가 조금 힘들게 보낼 수 있었던 내 건강 관리를 챙기는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으로 뺀 거예요. 그랬더니 내 하루를 조금은 상콤하게, 상쾌하게 보낼 수 있는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이거는 독서를 해서 시간 관리하는 거, 내 죽은 시간 깨우고 다른 일까지 영향을 미친 일이죠. 여기도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면서 상쾌하게 정신을 깨우는 사람과 허겁지겁 일어나서 지각만 겨우 아슬아슬 면하는 사람은 다른 습관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전자는요,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자신의 스케줄 조정을 하면서 시간의 주인이 되는 거고, 후자는 타인과 상황에 끌려갈, 어떻게 보면은 시간의 노예가 되는 거죠. 목표를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가 이렇게 다른 삶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른 삶을 보내게 되는 거죠. 제 남편 잠시만요.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만요. 좀 이따가 나가야 돼서. 여보세요? 나 지금 녹화 방송 하고 있거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 왜? 잠깐 기다려. 갈비 아파.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목표를 잘 이룰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독서 경영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달에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다 똑같아요. 받는 월급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더 높은 목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성과를 내고 또 팀원들을 이끄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사업을 하면 지금보다 월등히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목표를 잡기 위해서 내가 독서 경영을 하고 목표 관리를 하는 거죠. 또 종이에 쓰는 거고, 부족한 것은 개선하고 또 잘못은 2번 다시 반복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끝까지 해내는 힘을 기르고 싶기 때문에 이런 목표 관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독서는 기존의 생각과 또 감정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나만 이렇게 내 생각에 젖어서 나만 볼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생각이 다야 하면서 우물안 개구리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독서를 통해서 내 생각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감정도 내가 내 감정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어떤 해안을 기르시는 것이 독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내가 가장 쉽고 가성비로 가장 최고의 가성비로 알아낼 수 있는 게 독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뀔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목표를 갖고
독서를 하고 목표를 갖고 내 삶을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종이 위에 목표를 적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3%의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갈비! 이제 가자.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모든 좋은 일이 눈사처럼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좋은 말 모두 모아서 반사고요. 9월 21일 날 강리츠 클럽 3차 특강, 서울 특강이니까 신청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